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정규반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는 수능 수업을 하고 그다음 내신 때 또 내신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반인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국어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정규반 커리가 연간 커리큘럼과 세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비문학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자료나 관리가 들어가는지 이거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어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4가지는 꼭 좀 생각을 해주셔야 가장 이제 지금 이 기간 때 필요한 공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 수업도 좀 하고 있는데 2학기 기말고사죠. 그래서 이쯤 되면 아무리 저희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 되고 이렇게 늘었다 하더라도 1등급 드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좀 애들이 먼저 알긴 할 거예요. 애들이 많이 알 거고, 결국에 이제 등급 컷으로 이제 갈리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편제가 바뀐 게 2학년에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문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독서와 문법, 거의 다 독서와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 때는 웬만하면 문법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2학년이 바뀌면서 2학년이 되면서 2학년까지는 내신을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이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2학년 애들은 1학기 때 문학하고 2학기 때 독서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독서를 할 때는 거의 이제 교과서 걸 많이 본다든가 비문학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 수업이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1학기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정시를 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시도 정시지만 내신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2학년 내내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동안의 학교 수업이나 그 내신을 챙기는 게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 자체가 공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생각 자체는 2학년까지는 꼭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2학년 때 어차피 정시 파이터 한다고 돌려봤자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챙긴다, 그 생각 좀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 실력을 좀 길러갈 수 있을까, 이걸 좀 적어둔 건데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방향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국어 시험 자체가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각각의 시험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때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계속 내 방식을 교정해 나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땐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하고를 다 알려주니까 집에서 과제를 풀면서 그 방식대로 연습하고 나의 걸 만들고, 약간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예비고이라고 하는 이 시간부터는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했을 때 국어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정규반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연간 커리큘럼이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죠. 그리고 여름방학, 이렇게 크게 2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때,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웬만하면 문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학을 수업할 때는 당연히 저희 이번에 이제 7종 교과서로 바뀌었는데 그 7종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다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나 모의고사로 기출이 됐던 거, 그 지문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내신 선행이라고 치면 교과서의 내용을 미리 좀 봐준다, 어려운 작품들 위주로 먼저 봐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부의 과정은 다 수능을 어떻게 푸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 비문학 한 7대3 정도를 해서 문학에 좀 더 많은 힘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름방학부터는 문학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이때는 이제 2학기 때 독서와 문법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비문학 좀 많이 더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여기다 제가 현대 문법만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2학기 기말 때 많은 친구들이 중세 문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쯤 됐을 때도 그래도 중세는 좀 거의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 현대 문법 1학기 때 많이 했던 거랑 1학년 때 저희 안 배웠던 내용 그거 위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고 사이 특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지금 겨울방학 때는 문학 위주의 공부를 좀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기 때는 비문학과 문법 해서 내신이랑 좀 연계되어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실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문학은 기본적으로 약간 분석을 하는 건데 해석하고 감상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학은 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근거를 찾아야 돼요. 결국에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근거는 작품 속에 있으니까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문맥을 파악하는 거, 요 과정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워져 있고 알고 있을 때 어떤 작품의 문맥 파악이 훨씬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해 나가면서 외워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각각 푸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풀이법을 익히고 꾸준히 반복하고 이런 세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뒤에다 좀 넣어놨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갈래 기본과 개념어에 대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된다. 저 부분에 대해 담아둔 건데요.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고3 9월 평가원 지문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두 개는 저희 2학년 때 나온 내신 문학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보기에 다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훨씬 빨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신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수능에도 마찬가지로 저런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쭉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문학사를 기반으로 해서 쭉 현대 문학은 공부를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문학사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제가 간단한 용어로 다 바꿔서 외우게끔 진행을 할 거라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문학을 이제 수업할 때 뭐 많은 걸 다 외우게 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거 나오는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시킬 거라 그거에 대해 좀 필기를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한다 담아 놓은 거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매주 수업 끝나고 나면 손필기가 나갈 거예요. 그 손필기 나가는 자료를 좀 담아 둔 건데 여기에 있는 말들만 보셔도 저 도연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다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도연명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자연친화예요. 저게 외워져 있는 사람이면 바로바로 판단이 돼서 훨씬 빨리 판단이 되고, 뭐 두 번째 뭐 30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속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학에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암기해 두면 훨씬 빨리빨리 분석이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간단하게 정리를 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좀 담아둔 건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디에서 어떤 거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쭉 내용을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손필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 무기력한 상태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고 좀 더 읽어가면서 확신을 갖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 읽어나가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공부를 해나갈 때 문학 실력이 좀 빨리빨리 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뒤엔 이제 비문학, 독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식을 깨는 형태의 지문이고 두 번째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하면 비문학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때 둘 다 이것도 평가원 지문인데 왼쪽에 있는 저 지문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이제 애들이 그냥 뇌를 빼거든요. 읽다가 포기해요. 특히나 이제 약간 나는 좀 이과 성향에 뭐 그런 게 크다 이런 친구들은 인문 쪽 관련된 지문 나오면 거의 이제 공부 자체를 별로 안 해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약간 상식을 깨는 형태의 지문, 그리고 이런 형태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밑에 있는 얘는 뭐 처음부터 나와 있는 문장 보시면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위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 그냥 이거 읽다가 애들 그냥 눈만 가거든요. 점점 안 읽게 돼요. 이게 지금 첫 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공부를 따로 안 했다면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설명을 해버리는 내용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보량이 많은 글들이 되겠죠. 그래서 비문학은 이런 큰 틀의 두 가지의 형태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건 그 비문학 지문은 아직 풀기 전이다 보니까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그 상태에선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지문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읽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위에 써놓은 것처럼 지문 구조도화를 해야 된다고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읽고 이해했으면 중요한 거에 표시 남기고 외우지 말고 다음 거로 넘어가고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찾는다는 느낌으로 간다. 약간 이 비문학을 어렵게 나왔을 때 그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거에 대한 걸 다 이제 수업 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라서 저 왼쪽에 있는 저런 거는 그냥 이제 손필기 나갈 때만 따로 보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험 볼 때 저런 건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냥 따로 정리를 다시 공부할 때 좀 해두라고 넣어둔 부분이고 지문 속에다가 구조도화하는 내용 이런 거 좀 공부해 가고 아까 이제 뒤에 기초 지식도 넣어놨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어떤 정보량이 되게 많은 형태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첫 줄에서 물가나 환율, 통화, 금융 이런 말들은 이미 다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출들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출에 많이 나왔던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문학도 그냥 어떤 매번 실력으로 뚫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시간적인 한계에 무조건 봉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할 때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은 간단한 용어로 기초 지식으로 쌓아두고 그 다음에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읽고 판단해 갈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자체 어차피 이건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 국어에서 여기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지문의 구조도라 하면서 연습을 한다. 마지막은 영역별로 기초 지식을 간단한 대체 용어로 암기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비문학도 훨씬 더 빨리 늘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즌3, 저희가 이제 이번 고2여서 시즌3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세부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문학은 웬만하면 제가 좀 격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고 공을 들일 거고, 이번 문학하는 기간 동안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에 대해서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나올 만한 주제가 뻔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 정리할 거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시가의 갈래별 특징들은 내신에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미리 시킬 거예요. 그리고 고전시가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다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외우게끔 만들면서 어떤 식의 형태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도 그 작품을 읽을 때 해나가야 되는 방법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알려주고 고전 소설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에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문학만큼은 정말 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만들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격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잡고 그리고 이제 요즘의 형태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잡아주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첫 번째 과제랑 어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과제는 당연히 오자마자 이제 내고 확인할 거고 어휘 테스트는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문학이랑 비문학 수업 진행하고 테스트로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 보고 뭐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풀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끝나고 나서 문제들 틀린 거 위주로 이제 선지에 대해서는 다 분석하고 가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과제를 너무 안 했다든가 끝나고 좀 남아야 되는 친구들은 다 남아서 클리닉 할 거고 그걸로도 안 되면 평일에 따로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과제까지 해가지고 모든 내용들은 다 완벽하게 마무리 시킬 거니까 이것까지는 좀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문자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와 관리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손필기가 나갈 겁니다. 이제 이 손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수업 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릴 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결국에 일단 읽을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먼저 아이들한테 읽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갔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어디에서 어떤 걸 판단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뿌듯하게 만족스럽게 이제 한 지문 보고 다른 지문 풀라고 하고 쭉 돌아다니면 배신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고 막 다 뭘 좀 적은 줄 알았는데 특히 남자애들은 그냥 다 팔짱 끼고 듣고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뭐 동그라미 세모 몇 개 쳐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건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은 진짜 그냥 수업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때 중요한 것들은 그냥 필기를 주자 생각을 해서 따로 이제 수업 때 모든 내용에 대한 손필기를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적어놨지만 글을 읽을 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했어야 되는지까지 다 담아뒀거든요. 그래서 이 손필기만 보고도 복습이 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는 주간지 형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보시면 매일 문학과 비문학 이제 새로운 지문들 넣고 그다음 배웠던 지문에서 좀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내신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까지 다 섞어서 매일매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일치 나눠서 풀 수 있도록 좀 계속 주간지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지금쯤 되면 1학년이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휘력은 좀 많이 늘어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어휘 시험을 좀 봐야겠다. 그래도 2학년까지는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아까 말했던 주간지 맨 뒤에 한자어 30개랑 사자성어 10개 해가지고 40개씩 어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한자어 같은 경우는 앞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교재 속에 어려운 단어들 있죠. 꼭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단어들을 한 70% 넣어둘 거고 30%는 일단 수능 내신 필수 어휘 같은 거 그런 거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성어도 10개 정도를 보는 이유는 고전 소설의 사자성어가 좀 계속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넣어둔 거라서 일단 그렇게 40개 정도를 매번 좀 외우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의 테스트를 수업 때 오자마자 보게끔 할 건데요. 이 테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테스트를 보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 저거거든요. 결국에 국어 시험에서는 모르는 말이 무조건 나와요. 그 지문이든 선지든 모르는 말은 100% 나올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대충 맥락상 찍어 맞추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테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는 다 줄 거고 근데 밑에다가 처음 보는 예문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거를 찍어 맞추는 거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는 테스트를 볼 거라서 이제 제일 수능이랑 내신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형태로 어휘 시험을 보고 있다. 네. 이게 또 그리고 이제 2학년쯤 되면 애들이 이제 이 시험 보고 나서도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억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잖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비슷한 말들이 다 가능하다는 걸 이제 판단하는 눈이 생겼다는 거라서 이게 그래서 사실 고2쯤만 돼도 어휘를 암기하고 테스트 보는 거에 크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어휘도 계속 다져가는 과정을 진행할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성취도 평가 모의고사를 볼 거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제 또 국어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 국어는 차를 팔아도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국어를 차를 팔아도 안 된다 이거는 결국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이게 점수가 안 오른다 이건데 제가 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그거거든요. 결국에 국어라고 해도 문학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비문학, 뭐 인문, 사회, 과학, 경제 엄청 여러 영역이 그냥 모여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국어 시험을 봤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글들을 시험장에서 독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각각 내가 잘하고 약한 게 다 다르거든요. 강점, 약점이 다 다른데 그 부분을 그냥 한꺼번에 계속 똑같은 수업만 듣고 끝내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가 약한 부분이 잘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겠다. 이번 과정에는 총 3번 정도를 보게 될 건데 그 3번을 보는 이유의 가장 큰 건 여기 개별 상담을 좀 진행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긴 할 건데 이 성적표를 보면서 그 친구의 지금 약한데 그러니까 잘하고 약하는 데를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잡히면 이제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고 뭘 좀 더 잘해지면 되는지가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 아이가 훨씬 더 빨리빨리 늘기 때문에 이 시험은 사실은 이제 개별 상담을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0분 동안에 모의고사 보는 연습까지 꾸준히 좀 시킬 거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맞춤 과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울 수 있게 꾸준히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냥 저의 특별함 이런 거를 좀 넣어놨는데, 첫 번째 이제 이거는 그냥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둔 거예요. 이제 올해 2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좀 중상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교 1등이랑 4등 나왔고 2학년도 전교 1등인 친구가 나왔고요. 은광여고 2학년인 친구도 이제 이번에 전교 3등이 나와서 지금 뭐 밑에 있는 것도 그렇죠. 1학기 중간 때 이제 다른 수업을 듣고 있던 친구가, 사실 이 친구도 중상고 친구인데 전교 180등이면 절반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수업 듣고 25등까지 올라와서 이렇게도 꾸준히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강사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 좀 방향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동기부여 완전학습,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잡아주면 아이들은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외적으로, 수업은 당연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잘 해줘야겠지만 그거 외적으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방향성에 대한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이제 뭐 밑에 이렇게 써놓기도 했지만 제가 꾸준히 좀 전교 1등을 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기에서 지금 이 시기 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려운지를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디스쿨이라는 저희 사이트 거기에 어머님께서 올려주신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넣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멘탈 관리와 동기부여가 타 선생님 비교 불가다 뭐 이렇게 넣어두시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거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제 앞에서는 애들이 뭐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지인이 형한테 질문해야 된다고, 뭐 핸드폰 달라 그러고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진짜 아이들이랑 이제 관계라든가 좀 이런 면에서는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부여나 학습을 위한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도 제가 좀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답변을 잘 해주고 있다 담아둔 거고, 마지막은 그냥 제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제가 얘기한 거다 보니까 좀 못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수강 후기 같은 거 받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쭉 보시면 아이들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어머님들께서 얘기하신 것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표인데요. 저희 이제 정규반, 이 반은 토요일 2시랑 일요일 10시 이때 시작이 되는 2개 반이고요. 27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시간표는, 수업 시간표, 정시 시간표는 이렇게 될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소수관리반 설명해 주실 거예요.